안녕하세요,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사에서 최근에 문의 주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처벌법상에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원건설 A 현장과 덤프트럭 차주와 직접 토사 운반을 위한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덤프트럭이 20km 이상 떨어진 토지장에서 토사를 싣고 A 현장으로 이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20km 이상 떨어진 토지장에서 덤프트럭이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원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A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케이스를 살펴보면 더원건설과 덤프트럭 차주가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 덤프트럭 차주가 토사장에 토사를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더원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덤프트럭 차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는 사람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덤프트럭 차주는 개인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외적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직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덤프트럭은 건설기 한 종류로서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직종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당 덤프트럭 차주는 장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게 있었다는 점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원건설은 덤프트럭 차주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더원건설과 계약을 맺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건설사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그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발생했을 때 한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더원건설이 지정한 토지장에서 토사를 하약하는 작업을 할 때 이행해야 하는 안전조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안전조치를 미이행해서 사고가 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의 지형이나 집안, 지층 상태들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덤프트럭 차주가 토사를 작업하는 토지장 역시 이런 사전 조사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인데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장 자체가 제3자 작업장이고 그 작업 현장에 대해서 사전 조사조차 할 수 없는 곳이고 사업주가 아예 위험 요인을 인식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기계 회사에 고용된 운전이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더원건설과 건설기계 회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도급이라면 더원건설은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약이 만약 임대차 계약이었다면 도급인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계약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계약의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으로 판단된다고 가정하고 더원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 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도급인의 책임에서 핵심은 그 사고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느냐입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은 꼭 도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장소뿐만 아니고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지정 혹은 제공하고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법에서 정한 21개의 위험장소인 경우에는 도급인 책임이 발생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토지장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이고 토사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21개 위험 장소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통해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장소로 보고, 비록 제3자의 작업장이긴 하지만 더원건설에게 도급인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떠한 안전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명확했다면 실질적인 지배 관리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원건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건 건설기계사에 고용된 근로자인 운전원 등 관계없이 건설사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더원건설과 건설기계 회사 혹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도급인지 임대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도급이라면 원수급인인 건설사의 산재로 처리하는 게 맞지만 임대라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의 산재 혹은 건설기계 회사의 산재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단은 도급, 임대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도급으로 간주해서 건설사의 산재로 처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와 조종사를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도급으로 보아 건설사를 산재보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업무 지침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대로 따지고 임대차 계약이라면 건설기계 산재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사의 사망 만율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 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사고 사망 만인율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건설기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면 이때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회사 사이에 계약이 도급인지 임대인지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관련해서 발생한 사망사고이고 근로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고 사망 만인율에 포함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의 대상을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구분하지 않고 종사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종사자 안에는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그 밖에 노무 제공자, 사업주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지 근로자인지 관계없이 토지장이 건설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 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